안녕하세요, 여러분. MICC의 미리 대표 유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팟캐스트 시리즈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받아왔던 FAQ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이제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는데 많은 12학년 학생들이 원서를 낸 것 알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9학년에서 11학년, 특히 11학년 많이 남아있죠.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그걸 저희가 FAQ 정리해서 이제 11학년들을 위해서 정보를 정리를 해놨으니까 오늘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은 빨리 원서를 내면 좋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대답은 Nope. 아니죠. 네, 베네핏은 하나도 없습니다. 원서 데드라인이 있는 이유가 있죠. 데드라인까지 내면 그 후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본다고 하니까 데드라인까지만 내시면 돼요. 근데 rolling admission 아닌 이상 데드라인 후에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first come first serve가 아니니까 꼭 빨리 낸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원서를 내서 좋은 건 없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정말 후다다닥 하면은 정말 서버가 막혀가지고 못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빨리 내서 딱히 좋은 건 없다만 시간이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미리미리 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끔가다 어떤 학교들은 인터뷰 오퍼를 먼저 주는 경우도 있어요. 먼저 내는 학생들에게는. 근데 그거는 또 프로세스가 되게 랜덤하기 때문에 꼭 첫 번째로 내는 학생이 첫 번째로 인터뷰 오퍼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 꼭 엄청 빨리 내야 된다고 후다닥 너무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천천히 꼼꼼히 원서 작업을 끝내시고 데드라인 안에 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이 성적과 시험 점수로 어디를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정말 기본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holistic review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성적과 시험 점수가 다가 아니고 이제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 같은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과 시험 점수로 낼 수 있는 학교 리스트는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활동,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정말 whole 애플리케이션이 준비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정말 숫자 하나만으로 내가 어디 학교에 갈 수 있다. 이거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는 정말 대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는 이제 원서를 내는 에세이, 추천서, 그리고 인터뷰로 이제 주관적인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저희가 시험 점수와 성적만 보고는 어디로 들어갈지 얼마나 컴패리티브한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가다 부모님들이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이 성적과 시험 점수로 이 대학교들을 갈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에게 컨펌을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점도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시험 점수와 성적만으로 어디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들을 다른 데서 들으신다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성적이 좋은 친구니까 존스홉킨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일 정도는 괜찮겠다. 이런 말은 정말 학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무책임한 말보다는 정말 현실적으로 조언을 드리는 게 저희 입장이니까 그런 말들은 조금 학원 측에서도 좀 조심해서 학생들한테 false hope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자면 테스트 스코어를 꼭 내야 되나요? 아니면 테스트 스코어 안 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들을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많이 받았는데요. 이 정답은 지금 코로나 때는 당연히 테스트 옵셔널로 가는 학교들이 워낙 많으니까 테스트 스코어가 있으면 it can only help you. 도움만 줄 수밖에 없어요. 테스트 스코어가 좋으면. 시험 점수가 없어도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 점수가 없으면 또 시험 점수 없는 대로 이제 GPA, AP 스코어 이런 것들이 더 웨이트이 있을 거고 시험 점수 없는 대로 판단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현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으면 노력을 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점수가 있는 학생들끼리 그 풀이 따로 있다던데 맞나요?
네, 그래서 시험 점수가 있으면 시험 점수 있는 학생들끼리 판단이 되고 시험 점수가 없으면 또 시험 점수 없는 학생들 그룹으로 맞춰서 판단이 되죠. 왜냐면 시험 점수가 없는데 시험 점수 있는 학생이랑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드미션 오피서들도 어저스트를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 여쭤봐 주시는 질문인데, 이제 학교에서 선배가 어디 간 게 굉장히 중요한가요? 아니면 좋은 대학교를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로 내 자녀를 보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각 학교 그리고 각 리전마다 어드미션 오피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 선배가 어떤 학교에 합격을 했다라는 뜻은 그 학교에서 내 고등학교에 관한 정보 그리고 프로파일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뚫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 학교 레코드에서 그 학교에 간 히스토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길을 내가 뚫어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뚫는 것보다 이미 뚫어진 길을 가는 게 당연히 비교적 더 쉽겠죠. 그래서 내 선배가 합격을 한 학교가 이제 어드미션 오피서가 있다는 뜻이고, 그 뜻은 그 학교가 내 학교에 대한 프로파일이 이미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있는 정보 안에서 스타트하는 게 비교적 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학교, 어느 고등학교에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팩터고요. 내가 어떤 리전에 있는지, 내가 교육이 센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 곳에 있는지, 아니면 캔자스, 루이지애나 같은 교육열이 살짝 약한 미드웨스트에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팩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diversity라는 팩터가 굉장히 컬러지한테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가 저희는 모든 주에 한 학생을 뽑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겠잖아요, 대학교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region geography가 굉장히 중요하니, 학생들이 많이 matriculate 하지 않는 region에서 만약에 내가 산다 하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보너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시험 점수, 똑같은 GPA가 있어도 이게 리소스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아니면 리소스가 비교적 적은 캔자스나 이 똑같은 학생의 똑같은 스펙이 있으면 아무래도 캔자스 학생이 조금 더 눈에 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많은 학생들이 이제 전공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는데요. 12학년 원서 내기 직전에 이제 내 전공을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갑자기 원하는 전공을 좀 골라도 되는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전공이라는 게 굉장히 strategic한 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major vs school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답부터 드리자면 메이저는 언제 아무 때나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major vs school strategy는 내가 이 학교에 조금 네임 밸류가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computer science, biomedical engineering 같은 좀 competitive한 메이저보다 environmental science, anthropology 이런 비교적 덜 competitive한 메이저를 고르는 게 오히려 그 네임 밸류를 위한 학교를 위한 스트래티지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무조건 이 전공을 해야 된다, 나는 정말 무조건 내 스펙이 받치지 않더라도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다,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같은 좀 경쟁력이 있는 전공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를 조금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college 메이저는 막판에 내 포트폴리오나 전체적인 엑스트라 커리큘러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막판에 갑자기 바꾸는 것도 어렵고요.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가 전체적으로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서포트하지 않는데, 나는 그냥 이게 굉장히 재밌어 보여서 갑자기 컴퓨터 사이언스를 어플라이 하고 싶다 하면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위험해요. 막판에 와가지고 갑자기 전공을 바꾼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완전 다 nursing을 위해서 extracurricular essay를 다 썼는데 막판에 메이저를 undecided 이렇게 적으면 오히려 학생이 이렇게 다 nursing을 위해서 했는데 undecided면 좀 되게 커미트먼이 없는 학생인가? 뭐 아무것도 자기가 뭐 퓨처에 할지 모르는 학생인가? 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공은 너무 쉽게 막판에 바꾸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잘 골라서 쭉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허비가 있죠. 어떤 학생들은 아이스케이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발레를 할 수도 있고, 어떤 학생은 뭐 워터폴로를 할 수도 있고, 굉장히 허비 디벨롭먼트가 많은데, 만약에 그게 전공에 관련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그 허비들이 사이드 액티비티들이 GPA에 영향을 준다면 아무래도 메이저를 먼저 프라이어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자녀가 이제 발레를 굉장히 잘하고 좋아하는데 발레를 좀 그만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아카데믹에 영향이 가면 그만하시는 게 맞고요. 아카데믹에 영향이 가지 않으면 이제 스트레스 매니지먼트나 아니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 빌딩으로 계속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유니크한 면이 이런 합의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캐릭터 면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advance 할 수 있으니까요. 일단 academic, 지금 프라이어리가 어디에 쌓여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판단하시고 합의를 계속 이어나갈지 안 이어나갈지 이 점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많이 받아왔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12학년 학생들한테는 많이 applicable 안 할 수도 있지만 9학년에서 11학년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정보일 것 같아요. 학생들 너무 수고하셨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